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보좌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한편 북한은 폐회식에 맞춰 고위급 대표단을 다시 보내기로 했는데 이번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평창올림픽 폐회식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일단 첫 번째 질문, 김영철이 누구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김영철은 1990년대 초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북측 대표로 나왔던 인물이죠. 네. 이 사람은 일찍부터 이 판문점 정전협정 관련된 또 대남 관련된 정찰 관련된 그런 직책을 오랫동안 수행해왔던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화에도 모습을 나타냈지만 뒤에 가서는 도발도 기획하고 그걸 실행했던 예.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로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 포격 도발, 또 예. 2015년 지뢰 도발, 그 시기에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어요. 예. 정찰총국은 대남 도발을 기획하고 행동하는 주 조직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김영철이 그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인물이 이제 지금 통전부장이 됐고 대남 담당 부위원장, 예. 대남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번에 이제 단장으로 오게 됐다. 우리 정부가 그걸 수용했다. 예. 이게 이제 현재까지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김영철이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발언을 들어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확성기 방송이나 비라설포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심리전입니다.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천안함 유족분들이 좀 많이 받아들일 수 그렇죠.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안함 이 폭침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저는 이거 글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공색하고요, 위험한 발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고 이제 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정부의 그동안의 방향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당국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김영철이 현재는 통일전선 부장이란 말이에요. 이 북한이 이제 이 사회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니까 공산당이 그 권력의 정점이고, 예. 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내에서 통일전선부가 바로 대남 관계 사업을 직할하는 기관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통일부의 카운터파트로도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전부장 자격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걸 받는다라는 설명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예. 다만 모든 협상이나 평화를 위한 대화는요, 악당하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대화를 한다라고 해서 악당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인식 자체를 만약에 나는 이렇게 아니라고, 개인 의견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 굉장히 잘못하면 국론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야당이 어제 외통위에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명균 장관의 이야기가 아니 국방부에서도 천안함 폭침의 주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거칠게 항의를 했거든요. 아니 천안함 폭침이 그러면은 지금 김영철이 배우라고 지목했던 그 국정원의 이야기는 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정작 우리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는 조금은 애매한 발언이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김영철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용하게 된 배경, 다시 말하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천안함 배후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마 뜻으로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의 기록이나 이 정리된 내용을 보면 국방부 정보당국에서도 정찰총국이 중심, 그 배후의 중심 조직이고 결국 책임자가 김영철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이 지금까지 그 정설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차 박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김영철이 대표단장으로 올 수 있겠지요. 평창올림픽 폐막에. 그리고 지금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현재 1월 이후부터 이어지는 남북 당국간 회담, 또 평창올림픽의 북측 대표단의 파견, 예. 또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모든 실무 책임자인 김영철이가 와서 대화를 하고 할 수는 물론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과거 김영철의 행적이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북한은 사실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화면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김영철은 여러 차례 나와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했던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2015년 8월 화면인데 저것도 8월 22일 2+2 회담 8.25 합의를 하고 거기서 합의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돌아가서 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인물로 낙인이 찍혀져 있는 각인돼 있는 인물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평화, 대화, 교류 그렇게 한다고 내려오니까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는 예. 잘 안 맞는 것이고 결국 미국도 소니 픽처스라고 하는 그 해킹 사건의 예. 주범을 김영철로 지목을 하고 제재상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또 하나 안타까운 건요. 예. 이 김용철이가 바로 그 2015년에 그 전임 그 통일전선 부장을 하고 예. 있던 그 김양건이 사망을 하면서 그 직위를 이어받은 걸로 이제 그 연말에 추정이 됐고 이 공식 예, 예. 확인된 게 이미 2016년 상반기예요.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분명히 남북 대화가 되면 통전부장이 상대방의 대화 카운터파트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았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냥 팩트만 얘기하고 넘어갔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정부도 이거는 결국 남북 대화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다. 예. 결국은 북한이 뭐 수시로 이제 우리 인사들에 대해서 누구의 성향은 어떻고 막 뭐 반발을 하고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예. 우리도 충분히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런 뭔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자체도 좀 우리의 전략적 미스가 아니었냐 한번 돌아봐야 돼요. 차 의원님, 제가 좀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왔고 네, 이 그렇죠. 대화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친서까지 전달을 했고 지금 네네. 대화 분위기가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 네. 김영철 이 통전부장이 오는 것이 네네.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북한에서 이제 최용해 빼고는 웬만큼 권력 핵심에 있다는 인물들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의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네. 이게 북한이 그만큼 대화 성의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100% 선의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북한도 김영철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김영철이 통전부장 직위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실상 이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냈다라는 건 한 세 가지로 보여요. 첫 번째는 북한이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쓰고 싶었던 스토리는 이제는 민족 공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방카 보좌관이 이 방안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미 공조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북한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건드려 보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전격적으로 또 통보를 함으로써 대응 시간 자체를 별로 주지 않겠다라는 면도 있고요. 예. 최의에 이어서 인물로 볼 때는 두 번째 제재 이제 예외 대상이 되는 예. 거고 총 건수로 보면 5번째 제재 예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기간에 하나긴 하지만 5번에 걸친 그 제재 예외를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정부도 한번 밝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예. 대승적인 국면에서 봤지만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이 끝나고 북한의 기존 입장에서 특히 이 핵개발과 관련해서 중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때는 제재는 다시 돌아간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도 김여정 효과가 이른바 얘기하는 시쳇말로 얘기해서 약발이 그렇게 빨리 떨어진다라는 예. 거죠. 다시 말해서 김여정이 그 평양 초청까지 이제 의사까지 밝혔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지금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얘기하는 건 우물가의 숭늉찾기다. 예. 우리도 이제 호흡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호흡을 한번 흐트러뜨려야 자신들한테 유리한 국면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북한과 미국이 물밑 접촉을 할지가 또 관심사거든요.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만날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가능성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이 좀 대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또 우리가 대화의 필요성을 대통령께서도 김여정에게 강조를 했잖아요. 북한이 북미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핵심 주제는 핵 문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또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화의 필요성, 소연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각자 주장하는 조건과 입장이 다르단 말이죠. 예. 그냥 북한은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것이고 미국은 그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걸 내려놔야만 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대화가 성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 저렇게 지금 1월부터 거의 한 40여일 동안 지금 정신없이 이 행보를 보여가고 있는 것은 일면 좋게 보면 남북 관계를 정말 개선하고자 하는 그가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남북 관계를 정말 발전시켜 가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보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핵은 자위적인 조치고 우리는 핵 역량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다. 핵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어디도 위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김영철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려옴으로써 나오는 현상들이 어떨 것이다. 차 박사님 말씀드린 대로 남남 갈등 생기죠. 한미 간의 균열이 생길 수 있지요. 그다음에 국제사회 대북 공조 체제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양수겹장이에요.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흔들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우리는 지금 정부로서는 김영철의 과거 행적과 무관하게 지금 갖고 있는 직책과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직함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맞는단 말이죠. 어제 통일부가 발표했듯이 이걸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평화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로 진짜 만들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거듭 한번 또 물어보고 싶은 게요. 뭐 북한의 공식 입장은 천안함 폭침은 조작된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은 이제 우리 측이 그 자극을 해서 한 거라는 얘기예요. 나는 거기 관여하지 않았고 포격도 내가 직접 명령이 내린 거 아니다는 얘기는 김영철이 해야 돼요. 문제가 되면. 그 얘기를 왜 우리가 해줍니까? 지금 일단 말씀하신 걸 좀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사실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여러 가지 대화 시도를 하고 또 우리나라를 착구할 때 이 패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북한이 지금 들고 있는 배는 꽃놀이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얻는 것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잃는 것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차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꽃놀이패를 외통수로 만들어 버려야죠. 그러려면 뭐 우리가 별로 껄끄러운 인사도 받아들이면서 분위기 전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뭐는 수용할 수 있고 뭐는 수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국 김영철 다시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외로 인정을 해주는데 평창의 평화 분위기를 예외로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 앞으로는 이런 제재 회피 상황이 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느냐 하는 의문이 이제는 생겨요. 제대로 북한 측에. 평창 올림픽에만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예외. 그렇죠. 아니요. 평창 올림픽에 해당하더라도 벌써 4번의 제재 예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거는 정말 남북 관계를 생각한다면 진정성을 북한 측도 좀 그런 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전달이 됐나가 이제는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 중심을 잡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이 쓰고자 하는 소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북한도 뭐 완전히 100% 선의로 받아들인다면 북한도 정말
급해서 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화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통전부장 중에 통전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어떻게 아무리 친구 간에도 상대방의 의도를 100% 선의로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럼 저쪽이 쓰고자 하는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결국 평창을 통해서 민족 공조를 만들고 예. 북한은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회방 놓고 방해하고 있는 건 결국 미국이다. 예. 라는 스토리가 지금 북한이 쓰고 싶은 스토리일 거예요. 과연 그 스토리를 적절하게 차단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우리가 해왔나 이걸 돌아봐야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돼 있다면 중심이 잡혀 있는 거고 예. 북한의 이 패가 꽃놀이 패라고만 보기는 힘들겠죠. 근데 과연 그걸 했나라는 그 의문들이 일부에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예. 꽃놀이 패 논쟁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북한이 뭐 김여정 특사도 보내고 개막식, 폐막식에 고위 인사들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만 보면 북한이 뭔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창 올림픽의 평화를 기원하고 거기에 힘을 쏟는 것 같이 분명히 보이고 예. 또 순기능이 있어요. 우리 정부로서는 가장 우리 30년 만에 우리 땅에서 열리는 이 세계적인 행사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마무리 짓고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한반도의 평화, 남북 대화 관계 개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가자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고 오늘까지 온 거란 말이죠. 예.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을 정말 비핵화에 미북 대화 비핵화로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보여준 것은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지금 북한 매체를 통해서 연일 나오는 것은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해라, 전략자산 문제, 지금 군산에 있는 미군, 주한미군 또 새로운 그 부대 창설에 대해서도 예.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고요. 결국 지금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은 하지만 민족공조, 다시 말하면 외세와의 손은 끊어라. 미국과의 손 잡은 거 끊고 그다음에 작년에 일관되게 얘기했듯이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 다 지금은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대화의 수위가 높아지고 대화의 양이 많아질 경우 예. 북한은 자 평창 올림픽 이렇게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예. 남조선은 남측은 우리에게 뭘 해주겠는가? 그 제재 좀 제재 좀 한번 예배한 거 예배가 아니라 그걸 기정사실화 해야지. 남북관계 개선하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비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통전부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다면 김영철이 통전부장으로서 대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 그 대남 정책이 남북 대화, 관계 개선, 교류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 통전부의 역할은 그건 많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화도 하지만 때로는 도발도 하고 예. 그동안 북한이 대화와 도발을 계속 병행해 왔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도 뒤에서 공작을 하고 계속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영철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실체를 인식하고 예. 이 기회를 우리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이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그런 거죠. 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예. 네. 우리나라의 우리 체제의 가장 큰 북한에 비한 강점은 다원성이에요. 예. 다원화 사회란 말이에요. 그게 북한의 경직성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겁니다. 예. 그러면 통일부는 어차피 지금 손님 맞는 입장이에요. 통일부가 그런 입장 표명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 평창 국면에서 참 놀랄 만큼 조용한 게 우리 안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김영철이 오는 거를 통전부장으로서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천안함하고 연평도를 잊어먹지는 않고 있다. 예. 지금 평화와 대화 분위기를 위해서 받기는 받는데 자 2월 8일 날 열병식 한 것도 잘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천안함 연평도의 배후 인물 중에 한 명이 대표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예. 평화를 위해서 참고 있을 뿐이다. 저는 이런 멘트가 사실은 유관부처에서 나와줄 줄 알았어요. 국방부. 아마 오늘 정도는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 의원님께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뭐 지금 우리 생각은 계속해서 지금 뭐 남남 갈등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역시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그 이방카 이제 고문도 그렇고 이번에 뭐 이방카 고문이
오면서 예. 이 탈북 여성들 만나는 것도 취소했고 지금 예. 미국이 가장 이 우려하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예요. 남북한 간에는 관계가 잘 되고 있고 북한은 최대의 성의를 기울이는데 자꾸 미국이 브레이크를 건다. 예. 바로 그런 인상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평창 기간 중에 이 김영란, 김여정 일행과 만나지 않은 건 자기가 안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 북한 측에서 일방 취소했다는 얘기를 한 것도 사실 이런 우려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이방카 보좌관이 일정 조정을 한 것도 나름대로는 평창의 분위기에 최대한 지금 맞춰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번이 제재가 돌파가 됐고 예. 5번째는 대남 무력 도발에 사실 우리가 가장 피해 당사자잖아요. 예. 주역이 될 수 있는 인물까지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상황에 왔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제재의 유예는 아니면 제재의 예외 조항은 어디까지나 평창에 국한된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밝혀줄 필요가 있는 마지막 선을 것이고요. 정해놓고 해야 그렇죠. 그런 분명한 원칙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의혹이 양상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북한을 놓고 미국이 이른바 얘기하는 배드캅 역할, 나쁜 예. 경찰을 하고 한국이 국합을 노력을 한다는 건 괜찮은 구도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전제는요. 굿캅하고 배드캅이 같은 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과연 그런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주고 있는 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 대표단 명단 중에 이 후커 보좌관을 두고 네네. 김영철과 만난 적이 있잖아요. 이걸 네네. 좀 고려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공식 명단에는 포함이 안 됐다가 이게 비공식 수행단에 예. 포함됐다 보니 이런 자꾸 이야기가 나온 이제 것 같거든요. 예, 이방카랑 직접 만나지는 않겠지만 그 예. 가능성을 일부 외국 언론도 띄우고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하고 북한 간에는 이미 가동되고 있는 채널들이 2-3개가 있었어요. 틸러슨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채널에서의 소식이 그럼 후커한테 안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과연 그런 채널하고 절차가 없어서 굳이 이방카를 따라와서 여기서 우회적으로 만날 것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자꾸 국내 언론이나 일부 분석에서 자꾸 미국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추는데요. 미국은 오락가락한 적 없어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의 압박과 개입 기조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예. 비핵화와 관련돼서 북한이 성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 있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수시로 대화 제재 어느 한쪽의 단어만 일방적으로 부각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방카 일행하고 또 물밑 접촉 난센스라고 보고 혹시라도 그걸 만약에 억지로 누군가가 중재하려고 한다면 참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조금씩 가까워진 어쨌든 대화 이야기에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록 인정하지 않을래 인정을 꼭 할 수밖에 없는 한미 간의 이 동맹 균열이라는 표현은 사실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지만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진 않다라는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많습니다. 센터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우려하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려는 이렇게 될 경우 아마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북한은 핵에 대해서는 일체 움직이지 않겠다. 예. 그래서 지난번 리선권이도 1월 9일 날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가 비핵화를 제기했을 때 회담 말미 그 종결회의 때 예. 별도 발언을 얻어가지고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유감이다. 예.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질책을 했지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의 책임이다. 미국의 끊임없는 침략과 위협 때문에 자위적으로 개발한 것이고 이 핵은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예. 따라서 우리는 핵을 가질 것이고 계속 이걸 강화할 것이다. 미국의 적대 정책 침략이 변하지 않는 한 예. 북한이 말하는 적대 정책과 침략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한 자기들은 계속 가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자, 우리가 북한이 핵에 대해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데 또 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말하면 천안함 복침이라든지 북한이 지금 인권 탄압, 예. 최고의 탄압, 북한 주민에게는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 눈을 감고 예. 핵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하고 그러면서 대화와 교류만 계속한다면 이건 틀림없이 한미 간의 균이 될 겁니다. 예.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같은 목소리, 같은 입장.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분명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예. 남북 대화를 하는 것도 비핵화를 위한 것이고
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도 비핵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 남북 간의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제재가 걸리잖아요. 네. 그 왜 제재가 있는 겁니까? 북한의 도발과 핵 때문입니다. 도발과 핵에 대해서 북한이 결단하면 이거 해제될 수 있어요. 네. 완화될 수 있고. 그럼 남북 간의 교류와 대화도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정부가 저는 그걸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히 알고 있고 엊그제 국방부도 한미동맹에는 1mm의 틈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는 문 대통령을 100%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공고한 동맹과 공조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남북 대화를 촉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그것이야말로 김정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협상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는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